앞에서는 표층순환 배웠죠. 표층순환은 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바람. 그죠? 근데 이 심층순환 같은 경우에는 해수의 밀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표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직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해수의 심층순환은 열염순환이라고 해요. 열, 수온과 염분이에요. 그래서 열염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심층 해류로 나타나는 해수의 순환을 심층순환이라고 하는데, 심층 해류는 깊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심층에서 흐르는 해류인데 바람 때문에 흐르는 게 아니면은 해수의 무게차 때문에, 밀도차 때문에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 원인은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차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은 TS도에서 본 것과 같이 해수의 밀도가 커지고, 밀도가 큰 해수는 아래로 침강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해수는 위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의 밀도 차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해수의 밀도는 염분보다는 수온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테니까 수온이 가장 낮은 게 밀도가 제일 클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극지방에서 냉각된 표층의 해수는 밀도가 커져서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밑으로 침강해요. 쭉 내려옵니다. 무거워진 해수가. 그러면은 여기서 극지방에서 무거워진 해수가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밑에 이제 해저 지각이 있으니까 부딪혀서 쭉 심해로 확산을 해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가 적도라고 하면 이 양쪽 극에서 무거워진 해수가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적도에서 만나.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온 해류가 다시 표층 해수를 밀어주기도 하고,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얘가 이쪽 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도를 보면 여기가 저온이죠. 차죠. 여기는 고수온이죠. 따뜻하죠. 그러면 이 차가워진 해수가 밑으로 침강해서 올라와서 일로 용승을 해서 올라와요. 그럼 다시 여기 표층 해수가 되면은 햇빛에 의해서 다시 태양 복사 에너지 달궈져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고緯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緯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고緯도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 순환만 가지고서는 해수가 안 돼요. 심층 순환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바닷물이 움직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緯도로 이동을 하면서 온대나 열대상에서 천천히 용승합니다. 용승은 솟아오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용승을 하게 되고 다시 표층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표층 순환하고 심층 순환은 하나로 뭐가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커진 해수가 어떻게 된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러면은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은 바닷물이 흘러가는 걸 위에다 부표 같은 걸 두고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심층순환은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표층순환보다는 움직이는 속도 자체도 느리고, 그 다음에 바닷속 깊이에서 얘가 해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층순환은 수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온하고 염분이 거의 일정해서 주변의 물하고 구별이 되는 해수의 덩어리, 그러니까 암석 덩어리 뭐라고 그래? 암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해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특정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밀도가 D2, 이 위에가 D1, 이 아래가 D3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밀도가 같은 큰 덩어리를 수괴라고 불러줘요. 그럼 밀도가 서로 다르니까 얘네들은 같은 것끼리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두 개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입니다. 밀도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밀도가 같은 큰 해수의 덩어리를 수괴라고 하고요. 성질이 다른 수괴는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왜? 수온하고 염분이 잘 안 변합니다. 왜? 수온은 일단은 물 자체가 비열이 크다 보니까 잘 변하지도 않고, 저 깊은 해수 같은 경우는 염분 값도 변할 요인이 잘 없어요. 뭐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수온 변화가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염분 값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수의 심층 순환은 수온 약층보다도 더 깊은 데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직접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계의 성질을 이용해서 깊이에 따른 수심에 따른 해수의 밀도를 보고서 이걸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한 수계의 수온과 염분을 우리 앞에서 배웠던 TS도에서 나타내면은 그 수계의 밀도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수계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가는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도를 확인을 해주면 수심에 따른 해수의 성질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온도하고 염분을 통해서 밀도를 알 수가 있고, 서로 다른 해역에 있는 해수의 성질을 비교해서 어느 해수가 더 위로 가고 어느 해수가 아래로 가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온 염분도 TS도를 보게 되면은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A 해역, 즉 여기에 수계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해역에 수계가 있고 C 해역에 수계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A 대서양의 해수하고 지중해의 해수가 만나는 곳이래요. 수심 200에서 600이래요. A가 대략 1.027 정도 돼요. 근데 C는 이거보다는 염분이 밀도가 어떻게 돼요? 더 크죠. B는 더 크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점점 커지니까. 그럼 밀도 차로 보면은 지금 C가 제일 크고 C가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C가 크고 그 다음에 A가 크고 밀도가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아래에서 흐를 수 있는 해류는 누구예요? B겠죠. 수심이 제일 깊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 다음은 누구야? C, A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B, 그 위로 C, 그 위로 A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밀도 차에 따라서. B는 대서양의 해수와 지중해 해수가 만나는 곳, 수심 2000m고 C는 지중해의 해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중해하고 대서양하고 서로 만나는데 지금 보면은 이쪽이 지중해 해수고 지브롤터 문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넘어가면서 얘가 지중해 해수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대서양하고 만나는 얘보다 크면 아래로 이렇게 침강해서 가라앉아 버리겠죠. 결국에는 밀도가 커버리니까. 자, 대서양의 수심에 따라 해수의 성질이 수심 150에서 800m 사이에는 150m, 800m 사이에는 수온 감소로 밀도가 점점 커지고 800에서 2000 사이에서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지만 염분이 늘어나면서 밀도가 커져요. 2000에서 5000 사이에서는 수온하고 염분이 낮아져서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해수 A부터 C의 성질은 보면은 C의 밀도는 A보다 크고는 B보다는 작으니까 지중해 해수 C가 대서양으로 들어가면서 지중해하고 대서양이 만나는 곳 600m하고 800m 사이 중간 정도를 흐르게 된다. 밀도의 중간 지점을 따라 흐르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은 해수도 보면은 밀도 차에 의해서 어느 수준으로 이동을 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해수의 심층수의 깊이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나온 대서양의 심층순환 한번 봅시다. 일단은 침강해요. 침강이라는 소리는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는 거예요.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는 해역이 침강 해역에 해당이 되는데, 남극 주변에서는 남극 주변에 있는 웨델해라는 부분에서 해수가 차가워져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에서는 그린란드 남쪽에 레브라도 해, 그린란드 동쪽에 노르웨이 해에서 침강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추운 거죠. 북극권이에요, 저기는. 그러니까 해수가 아주 차요. 당연히 남극권이니까 차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남극에서 웨델해에서 차가워진 해수가 아래로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린란드 있는 데서 차가워진 해수가 또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지역에서 침강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면은 이 대서양에서 가장 밑바닥을 흐르는 해수가 뭐냐면은 남극 저충수라고 하는 해수예요. 심층수. 그러면 남극 저충수는 웨델해에서 겨울철에 왜요? 결빙이 일어나는 거야. 결빙. 너무 추우니까 물이 얼어요.
그러면은 결빙이 일어나면 선생님이 염분은 어는 게 아니라 물만 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염분이 높아지고 수온도 낮아져요. 그래서 염분이 높아지면서 해수가 침층으로 가라앉아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돼서 해수 결빙이 제대로 안 일어나게 되면은 침강이 제대로 못 일어나겠죠. 결국에는 물이 얼어야 되는데 못 얼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해저를 따라서 쭉 북쪽으로 확산을 해가며 위도 어디까지 흘러요? 약 30도 선까지 흐르고 전 세계 해양으로 다 퍼져나간대요. 밀도가 이 셋 중에 보면은 남극 저충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수심이 제일 낮은 곳을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북대서양 심층수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린란드 일대에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린란드 부근하고 레브라드하고 노르웨이에서 수 킬로 깊이까지 해수가 가라앉아서 형성이 됩니다. 요거죠. 요게 지금 북대서양 심층수인데 북대서양 심층수의 밀도는 누구보다 커요. 작아요. 남극 저충수보다는 밀도가 작죠. 그러니까 남극 저충수 위를 흘러가게 됩니다. 밀도가 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쭉 가서 위도 어디까지 흘러요? 남이 60도까지 흘러요. 예, 남극 저충수보다는 밀도가 작아서 저충수 위로 흐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남극 중충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도 50도에서 60도의 고위도 근처에서 형성이 되고요. 수심 한 1000m 정도의 중층을 따라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지금 흐르는 방향을 보면은 이 남극 심층수는 남극에서부터 북반구 쪽으로 흐르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 북반구에서 남반구 60도까지 이렇게 흐르고, 남극 중충수는 다시 남쪽에서 북쪽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죠. 흐르는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죠? 하나는 아래로, 남에서 북으로, 하나는 북에서 남으로, 다시 하나는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보다는 밀도가 작아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수들의 밀도가 다 다르니까 흘러가게 되는 깊이가 다 다르게 되고, 저기가 흘러갈 때 밀도가 같은 수계, 물 덩어리 전체가 한꺼번에 이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계의 이동으로 심층수의 이동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깊이의 이 심층수마다 밀도가 다르고 이 밀도 차에 의해서 흐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 그리고 이름, 밀도순만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수는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같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지구를 순환하고 한 번 순환하는데 1000년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1000년 걸린다는 소리는 남극 아까 심층수 웨델레에서 가라앉은 해수가 다 돌아서 다시 남극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 1000년 정도 걸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죠. 표층수는 상대적으로 바람 때문에 빠르지만 심층수는 느려요. 그래서 그린란드 주변의 해역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와 대서양 서쪽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해서 남극 대륙 주변에서 남극 저충수하고 만나 남극 주위를 흐르면서 인도양하고 태평양 쪽으로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인도양하고 태평양으로 이동한 해수는 쭉 올라가면서 점차 수온이 상승해서 매우 느린 속도로 용승해요. 솟아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린란드 노르웨이의 지역은 뭐예요? 침강하죠. 그 다음에는 남극 웨델해 부근에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침강해요. 솟아오르는 부분은 어디에서 솟아오른다고 그랬습니까? 적도 부근에서 솟아오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침강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적도 부근에서 저희도 부근에서 다시 이렇게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 수온이 상승해서 매우 느린 속도로 용승을 하고요. 용승한 해수는 다시 표층순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아열대 순환 같은 표층순환하고 연결이 되면서 순환하다가 다시 인도양을 거쳐서
북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다시 또 냉각돼서 침강을 해서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은 같이 연결이 돼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심층순환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전 범위에서 일어난다. 심층순환은 거의 전 수심과 전 위도에 걸쳐서 일어나고요. 해수의 물질하고 에너지를 순환을 시켜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심층순환에서 산소도 공급해주지만 영양염료도 공급을 해주고 여러 가지 물질도 공급을 해주고 다음에 이 해수가 부족한 열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희도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물질하고 에너지를 순환을 시켜요. 표층은 수백 미터 이내에서 일어나지만 전 해수 순환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는 심층 순환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열 에너지를 수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열 수지 평형을 맞춰주는 역할이 제일 큰데, 심층 순환은 표층 순환하고 연결돼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서 위도별 열수지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물질 공급을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심층순환은 뭐가 돼요? 용전산소가 풍부한 표층해수를 심해로 운반해서 심해도 생물이 살고 있잖아요. 심해어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 생물들이 있는데 심해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심해에 있는 영양염류, 그 플랑크톤들이나 아니면 해조류들이 과합성을 할 때 필요한 영양염류를 표층으로 운반해서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결국에는 밀어주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모두 같이 약해져요? 표층순환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표층순환이 약해지면은 이 표층순환에 의해서 기후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이동도 제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수온도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기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지구 온난화를 가정을 해서 나온 설명인데 기온이 상승을 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요. 그 강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해수의 밀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물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고위도 해양으로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되니까 해수의 염분이 감소해서 밀도가 감소해요. 그럼 고위도의 극지방에 있는 해수가 밀도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침강이 약해져 버려요.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럼 침강이 안 되니까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해류의 흐름도 약해지고, 그러면 표층해류의 흐름이 약해지니까 저위도에서 원래 표층해수가 고위도 쪽으로 열을 이동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제대로 전달이 못 돼서 기온이 어떻게 돼요? 더 오히려 낮아져요. 그러니까 더운 지역은 계속 더워지고 추운 지역은 더 추워지고 하는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191부터 193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대서양 심층순환을 나타냈대요. A부터 C 중에 괄호 안에 들어갈 해수. 그러면은 A는 뭐예요? 남극 증충수. B는 북대서양 심층수. C는 뭐예요?
남극 저충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겨울철 남극 대륙 주변의 해수의 결빙으로 염분이 높아진 해수가 침강을 해서 남극 저충수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개념 확인하기, 대표자료 분석 보자. 종이컵에 부은 물 중 A, B, C 중에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는 이 중에서 수온은 낮고 염분이 제일 높은 C가 가라앉아야 되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가라앉겠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라 그러면은 수조 속의 물은 온도가 20도고 염분이 35%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으면 다 내려오겠네요. 그러면은 B, C 두 가지죠. 바닥으로 가라앉은 물은 가와 나 중에 어느 방향으로 흐르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라앉아서 가 쪽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3번의 기억은 바닥으로 가라앉은 물의 이동 속도는 수온이 어떨수록 빠르려면은 어떻게 돼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질수록 더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4번은 XXOOX 그 다음에 여기서 C가 뭐예요? 남극 저충수. 네, A가 북대서양 심충수. B는 남극 중충수. 네, 이렇게 되겠죠? 해수 A부터 C는 표층 해수보다 이동 속도가 당연히 느리고요. 밀도가 제일 큰 거는 C가 제일 크겠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3번은 XXOOOX입니다. XXOOOX. 그 다음에 3. 자, 그림은 북대서양 심층수하고 남극 저충수의 발생의 원리를 이해를 하기 위해 실험한 장치고, 표는 온도랑 농도를 달리한 소금물이래요. 지금 농도는 같은데 온도가 더 A가 더 낮죠. 그러면은 소금물 기억과 니은, 수돗물의 밀도. 그러면은 밀도가 제일 큰 거는 기억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니은, 그 다음에는 수돗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용기 A, B에 넣은 소금물은 기억과 니은. A가 제일 바닥으로 간 걸로 봐서는 가장 밀도가 큰 누구예요? A가 기억. B가 니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용기 A, B가 놓인 위치는 실제 지구에서 각각 어느 해역인가?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밑바닥으로 흘러야 되니까 남극 대륙 주변, 웨델해 주변에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그린란드나 노르웨이 해역에 해당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4번은 OOXXO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료 4. 가부터 다해서 침강하는 해역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는 어디예요? 여기가 노르웨이 해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예요? 그린란드의 레브라도 해. 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남극의 웨델해. 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서양 서쪽을 따라 남하하면서 남극 대륙 주변에서 누구랑 만나요? 남극 대륙 주변에서 남극 저충수하고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북대서양 침강 해역에서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되면 고緯도로 이동하는 표층해수의 흐름은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4번은 OOXXOX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뒤에 내신 만점부터 실력 업까지 197까지는 숙제로 해봅시다. 194부터 197까지는 요거는 숙제. 자,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우리.